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연권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키플러스 완화로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되고 있다면서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동양증권 김주영 팀장입니다. 엔화 약세와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될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키플러스 우려가 완화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키플러스 우려 완화가 호재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시각인데요. IT 대형주와 지수형 ETF의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자, 지금 키플러스 우려 완화로 지수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데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김주영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해외바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진정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동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증시에서 유독 그 순매도 강도가 크게 나타나면서 약세를 보였던 게 최근에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반전의 모멘텀을 찾으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공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부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이지만 그 키프로스 구제금융 협상 자체가 EU와 IMF 그다음에 ECB 간의 전체적인 합의에 도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의 강세 분위기로 이제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것보다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시작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엔화 약세 부분이 이제 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일본 정부의 어떤 엔화 약세 유도 정책이 국내 증시 어떤 기업들과의 어떤 차별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일본 증시는 초강세를 나타냈고 국내 증시는 약세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제 일본하고 이제 경쟁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IT하고 이제 자동차 업종에 집중적으로 순 매도를 했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매도 강도는 사실상 2009년 초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순 매도 강도를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글로벌한 리스크 국면이 아니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 매도는 조금 더 강도는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전망이 될 텐데요. 결국 최근에 그 BOJ 일본 중앙은행하고 미 연준의 자산 증가 속도를 보면 사실상 미 연준보다는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증가 속도가 다소 좀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약세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걸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시장 안에서도 엔화에 대한 투기적인 순 매도 포지션이 지난 12월에 그 아베 총리가 취임하기 직전에 그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순 매도를 펼쳤을 때만큼의 지금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로다 BOJ 총재의 취임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엔화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글로벌한 리스크로 작용했던 키프로스 문제, 그다음에 엔화 약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히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공세는 다소 진정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좀 숨통을 트여주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을 감안해 놓고 우리 국내 코스피를 본다면 계산이 될 텐데요. 지금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IT나 자동차 업종을 통해서도 이런 환율을 체감해서 놓고 본다면 국내 투자자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다도 이제는 좀 저가 메리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만큼 수급 불안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추가적인 상승 어느 정도나 바라볼 수 있을지 매수 베팅이 가능한지 전략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이제 우상향 상승 기조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3월에 나타났던 하락은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조정 국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1950선 전후에서는 단기 조정은 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최소한 이전
고점까지는 진행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상승을 주도할 거는 당연히 하락 국면에서 낙폭과대 메리트가 발생했던 IT하고 자동차 업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싼 측면에서 본다면 화학과 건설 업종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전략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IT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IT 업종은 그 12개월 예상 이익 증감률에서도 증시 전체적인 평균보다 높은 한 31%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초점이 될 수 있는 2분기 순이익 증감률도 IT는 제 전년 동기 대비 한 67%로 증시 평균 50%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이익 증감률이 높은 반면에 또 PER로 보면 오히려 낮은 상태거든요. IT의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은 한 7.9배 정도 됩니다. 증시 평균이 8.8배이기 때문에 성장 업종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증시 평균보다도 낮은 PER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 모멘텀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IT 주도에 조금 더 강세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T와 자동차, 화학, 건설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동양증권 김지영 팀장이었습니다.